이번 영상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멘탈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인간의 멘탈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경미한 스트레스 상태. 실상 데미지가 없거나 미약해서 금세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는 경우. 둘째, 강도 높은 충격을 받은 상태. 멘탈이 크게 데미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는 경우.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이고, 회복 속도가 느리면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충격이 너무나 커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 기존의 내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처참하게 멘탈이 무너진 상태.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멘탈 상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PTSD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경미한 스트레스 상태는 다룰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해당하는 강도 높은 충격을 받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건강하게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억만장자 멘탈 갖추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외부 충격이 너무나 커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멘탈로 회복하지 못하는 멘탈 상태. 요즘 인터넷상에서 PTSD란 용어가 쉽게 남용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멘탈로 저절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PTSD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TSD란 무엇이냐? 정신의학적 정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화, 분석심리학, 뇌과학,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NLP나 최면과 같은 통합적으로 맥락을 포괄해서 PTSD를 재정의 내려보자면,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념 체계, 기존의 정체성, 기존의 삶의 경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서 멘탈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테러를 처음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나 테러가 일어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PTSD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정도로 테러가 벌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각자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예측하게 되는데, 9.11 테러는 예측에서도 너무나 벗어난 사건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예로는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경우, 삶의 대전제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세계관 혹은 신념이 강할수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건에서만 PTSD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하고 착하며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 1차원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PTSD가 올 수 있습니다. 앞서 9.11 테러나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가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인간은 선하고 착하다라는 세계관, 신념체계, 정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당면했을 때 멘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멘탈이 무너졌을 당시 경험했던 충격들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멘탈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 대전제, 개인이 지닌 세계관, 특히 핵심이 되는 신념 체계는 편도체와 연관됩니다. 편도체는 공포나 두려움을 증폭하는 내부이죠. 나의 핵심적인 신념 체계,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곧 생존의 위협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건히 확신하는 자아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화적인 맥락에서는 드래곤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종교나 정치, 국가 간 역사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종교, 정치, 국가 간 역사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은 편도체의 충돌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망과 복수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식 체계와 달리 신념 체계는 편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종교 전쟁을 보세요. 편도체에 밀착되어 있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사람은 정신적 죽음을 선택하느니 육체적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전쟁이나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 이를 잘 보여주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점점 더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가 인간은 오래 살면 안 된다. 혁신이 없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발명의 원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멘탈이 무너졌을 때, PTSD에 걸렸을 때,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념체계, 기존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PTSD에 걸린 사람들 일부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PTSD는 정상적인 멘탈에서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이란 PTSD 상태에서 기존의 정상적인 멘탈 상태보다 더 상위 레벨로, 더 상위 차원으로 도약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을 하게 되면 9.11 테러를 겪기 이전의 멘탈 상태보다 더 상위 레벨의 멘탈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드래곤을 죽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멘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프레질, 깨지기 쉬운 상태, 멘탈이 약한 경우, 로버스트, 강건함, 회복 탄력성이 높은 상태,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혹여나 흔들리거나 타격을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상태, 안티프레질, 멘탈이 타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멘탈이 더 강해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외상 후 성장. 우리는 지금 안티프레질한 멘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타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멘탈이 강해지는 원리에 대해 말이죠. 로버스트, 강건함,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억만장자 멘탈 갖추는 법에서 이미 다뤘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회복 불가능한 무너져버린 멘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인데 이 말은 곧 진정한 의미에서 강철 멘탈이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멘탈이 강하다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련과 역경을 당면했을 때, 강도 높은 충격을 받았을 때 빠르게 정신 차리고 멘탈을 회복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면, 즉 강철 멘탈이 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멘탈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무너져야 하는 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입니다. PTSD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세계관, 신념체계,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언제든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의 대전제를 받아들여야만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PTSD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강철 멘탈은 사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강철 멘탈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현 시점에서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공포와 두려움, 드래곤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미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강철 멘탈이에요. 만약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흔들림 없는 멘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안전지대 안에서만 도전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낡은 구질서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너머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황금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리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념체계, 기존의 정체성이란 낡은 질서를 허물고 미지의 혼돈으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념체계, 새로운 정체성이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 더 통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강철 멘탈은 자발적으로 정신적 죽음을 선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문턱을 넘는 거죠. 자발적인 정신적 죽음이 뭐냐? 기존의 나라고 여겼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념체계, 기존의 정체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여야 할까요? 기존의 세계관, 신념체계, 정체성으로는 지금 내가 당면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시련과 역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나로는, 과거의 나로는 지금 내가 당면한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정신적 죽음을 선택하고 다시 태어나서 나에게 당면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왜 종종 부자 2세, 3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안전망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만 역설적으로 가난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면 세이노가 그런 말을 해요. 자식들 기를 때 거지 코스프레를 할 거다. 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식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이 되면 실제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달라져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지고 세로토닌도 분비되면서 여유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오는 지배적인 아우라와 세로토닌에서 나오는 안정감, 공격성과 여유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성향을 모두 충족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와 균형은 사실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바닷가재나 침팬지 등 동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때때로 단기적인 블러핑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부모가 가난을 연기한다 한들 본능적인 차원에서 알아채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일수록 종종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발적인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삶의 무료함이나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약과 같이 감각기관을 극대화하는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고 멘탈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정신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시 부족에서 거치는 성인의식, 이니시에이션을 거치지 못한 몸만 어른이고 정신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중간에 몸이 다 녹아야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몸이 다 녹은 후 새롭게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외부 충격이나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멘탈이 된다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다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념체계, 기존의 정체성을 죽이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념체계,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즉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외상 후 성장을 거쳐 더 높은 차원의 멘탈 상태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